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손해보지 않고 살겠다고 꼼수를 부리다가 결국엔 큰 손해를 보았다는 한 둘째 며느리에 관한 사연입니다. 둘째 며느리는 항상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약삭 빠르게 살아야 손해를 안 보지. 조금만 허투루 굴면 손해보는 인생을 살게 된다고 말이죠. 그런데 결국엔 자기 꼼수에 자기가 넘어가고 마네요. 땅을 치고 후회해봤자 그간 한 짓거리가 있으니 주위 사람들 모두 쌤통이다 생각하지 안쓰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맏며느리로 시부모님 봉양했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자식들 키우며 살아온 평범한 주부입니다. 가끔은 맏며느리라는 제 위치가 힘이 들었던 적도 있었고 왜 나는 이렇게 희생만 하면서 살아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 때 말이죠. 결혼을 하자마자 시아버지 몸져 누우셔서 중풍으로 7년 동안 병수발했었고 입만 산 시누이들 그리고 막 대학을 들어간 시동생까지 산 넘어 산이더군요. 둘째 시누이 그리고 막둥이 시동생은 제 손으로 결혼을 시켰습니다. 같이 지내면서 결혼을 시켜 따로 살기까지 좋은 일들도 나쁘끄러운 일들도 참 많았었습니다. 그래도 미운 정도 정이라고 나중에 결혼을 시킬 땐 눈물이 다 나대요. 내 자식들도 아니고 어떨 땐 나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었던 그들이었었는데 그게 맏며느리라는 자리인 건가 보더군요. 모두 다 출가시키고 시어머니 모시고 우리 아들, 딸 그리고 남편과 집에 있는데 왠지 집안이 횡하기만 한 것 같았습니다. 징글징글 했었는데 저것들 언제쯤 결혼해서 지들 인생 사나 하고 기다리기만 했었는데 정작 그들이 집을 떠나니 내 자식 떠나보낸 것처럼 허전했었습니다. 그럴만도 하겠죠. 그들과 산 세월이 수년이었으니까요. 첫째 시누이는 둘째 시누이가 결혼을 할 때쯤 외국으로 온 가족이 이민을 갔습니다. 꼭 한번 오라고 했었는데 언젠간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결국 가보지 못하고 이번 생은 끝나지 싶습니다. 둘째 시누이는 저희 집과 30분 거리에 살고 있었는데 뭐 자기 엄마 사랑이 워낙에 대단한 오지랖 넓은 사람이라 지금까지도 만나면 티격태격하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막둥이 시동생, 오늘 제 이야기는 이 막둥이 시동생과 얽힌 이야기입니다. 바로 시동생의 부인인 제 동서 이야기죠. 동서는 저와는 180도로 딴판인 사람이었습니다. 저란 사람은 배우지도 못했고 오직 여자는 집안 살림 잘하고 시부모님 봉양 잘하고 아이들 잘 키워내는 것을 여자의 삶이라고 생각한 반면 동서는 그 대단한 대학물도 먹었고 자기 일도 하는 일종의 신여성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똑똑한 사람이 저하고 말이 통할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동서는 은연중에 배우지 못하고 집안 살림만 하는 저를 무시하곤 했었습니다. 이 나이 먹고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대놓고 저를 까내렸던 것은 아니었기에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똑똑한 서울 깍쟁이 느낌이 물씬 풍기는 동서와 밭일에 능숙하고 촌스러운 전형적인 아줌마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 저. 제가 만일 동서 입장이었어도 저 같은 형님 존중하고 존경하기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제 주제를 알았기에 형님 노릇할 생각 없었고 그저 시동생과 잘 살기만을 바랐었습니다. 동서가 원하는 항상 이상향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손해 안 보면서 남에게 빼앗기지 않으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리도 똑똑하고 아는 것 많았던 동서가 한 가지 모르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세상 산다라는 것은 그리고 가족이 되어서 산다라는 것은 가끔은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해야 나중에 보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동서는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약삭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본인 생각엔 잘 속이고 있다 생각했겠지만 제 눈엔 다 보였었습니다. 동서의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 속내가 말이죠. 지금까지 살면서 동서는 단 한 번도 그녀의 호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한 장 꺼내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자랑하듯이 자기를 본받으라며 제게 이야기를 했지요. 형님 그렇게 사시면 나중에 쪽박 차는 거라고, 좀 똑똑하게 굴어야 하는 거라고요. 어린 동서가 나이 많고 무식한 형님이라고 가르치려고 들더군요. 그리도 똑똑하던 동서는 그런데 모르는 것이 참 많았고 할 줄 아는 게 참으로 많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얄미운 짓을 한 거겠죠. 동서와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속이 훤히 보이는 누가 봐도 깍쟁이 같은 그런 집 말입니다. 명절, 생신, 제사 때도 동서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제 옆만 졸졸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지 않나요? 일머리 없는 사람,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졸졸 따라다니면서 옆에 딱 붙어 있으면 그만큼 귀찮은 것이 없다는 것을 말이죠. 저는 바빠 죽겠는데 말입니다. 그럼 저는 동서에게 저기 가 있으라고 하죠. 그럼 동서는 고양이 같은 야옹야옹 소리를 내면서 제게 그랬습니다. 저는 공부만 해서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게다가 칼질은 정말 못하겠어요. 너무 무섭거든요. 형님 너무 죄송해요. 저희 부모님이 저는 이런 일 안 해도 되는 팔자 살 거라고 해서 하나도 가르쳐 주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형님은 어쩜 이렇게 능숙하세요? 역시 사람은 개개인마다 특별한 능력을 주시긴 하나 봐요. 와, 정말 형님은 살림하기 위해 태어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동서의 그런 말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비꼬듯이 살살 웃어가면서 일 잘한다고 치켜 세워주는 동서인데 사실 제 팔자가 부엌대기인 건 맞긴 했거든요. 그리고 나이 어린 동서에게 늙은 형님이 되어서 똑같이 맞선 행동을 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럴 때마다 저와 항상 티격태격인 둘째 시누이가 한마디씩 하곤 했었습니다. 시누이가 한마디 하면 동서는 입을 빼쭉 내밀고는 저리 도망을 가곤 했었고요. 아이고 아이고 쇼하고 앉아있네. 뭘 할 줄을 몰라. 그럼 집에선 어떻게 하고 산대?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해. 괜히 머리 쓰지 말고. 아휴 참 언니 성격이 좋으니까 참아주는 거지. 만일 나 같았으면 머리채 잡았어도 100번은 더 잡았을 거야. 참 언니도 성격 한번 대단하십니다. 평소엔 그리도 저와 의견 대립이 많은 둘째 시누이였었는데 저럴 땐 제 편을 들어주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웃음이 났습니다. 지는 얼마나 나한테 잘했었다고. 지가 나를 나무라는 것은 괜찮고 자기 외에 다른 식구가 나를 부려먹는 것은 아니꼽다 뭐 이건가? 그게 다 정이겠죠. 동서보다는 저와 한 시간이 더 많았으니 본인도 기분 나쁘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 말 안 해줘도 상관없었는데 그래도 그리 이야기해주는 시누이가 고마웠습니다. 또 한 번은 시어머니 병원을 모시고 가야 하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제가 감기 몸살에 걸려서 꼼짝을 할 수가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서에게 아쉬운 소리를 했어요. 시어머니 병원 좀 모시고 가달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동서 제게 그러대요. 형님, 저는 병원에 가본 적이 없어서 가면 막 헤매기만 할 뿐 어머니한테 아무 도움 안 될 거예요. 그냥 형님 감기 몸살 좀 괜찮아지면 형님이 모시고 가세요. 일주일 정도 미룬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도 형님이 감기 몸살 걸리셨다고 하니까 갑자기 몸이 으스스 추워지는 것 같아요. 아, 제가 몸이 좀 약하잖아요. 저 병원 가서 일 보는 것도 잘 못해요, 형님. 저는 동서가 왜 저리 말을 하는지 눈치를 챌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돈 때문이었지요. 시어머니 모시고 병원 가면 어떻게 시어머니 보고 병원비를 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시고 간 사람이 당연히 내야 하는 법인데 동서는 그 돈도 아까워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동서가 이야기하는 손해보지 않고 사는 것이 자기 삶의 이상향이었으니까요. 저는 얼른 동서의 뜻을 눈치채고 집에 들러서 제 카드를 내어줄 테니 어머니 병원 좀 모시고 가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을 했습니다. 그럼 동서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할 수 없다는 식으로 결국엔 알았다고 대답을 합니다.
아우, 형님. 제가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형님이 그렇게까지 배려를 해 주신다면야. 네네. 잘은 못하지만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럼 형님, 제 차에 기름 좀 넣어도 돼요? 지금 간당간당한데. 어머니 모시고 병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바닥을 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리고 어머니 모시고 나간 거니까 식사까진 아니어도 팥빙수 한 그릇 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도 되죠? 대신 제가 수고비는 받지 않겠습니다. 아껴서 자기들 부자 되고 잘 살면 좋은 거겠죠. 그런데 저런 돈 아껴서 과연 부자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네요. 하물며 가족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그리도 아까운 건지, 그게 그리도 손해라는 생각이 드는 건지. 그런데 기가 차게도 시어머니 병원비까지 아까워하던 동서는 시어머니에게 돈을 융통해 달라고까지 하더군요. 그런 생각은 도대체 머리 어떤 부위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건지. 이 일을 알게 된 시동생이 집에 찾아와서 동서 무릎을 꿇게 하고 하여튼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일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가슴이 벌렁벌렁 거릴 정도입니다. 동서는 시어머니에게 무려 1,000만 원이란 돈을 융통해 달라고 했습니다. 주방에서 커피를 타고 있는데 제 귀를 의심했었어요. 당연히 시어머니는 그런 돈이 어디 있냐 하셨고 동서는 시어머니의 그 낡고 다 쓰러져가는 빌라 이야기를 하더군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일하게 시어머니 앞으로 남겨주신 유산이었는데 말입니다. 동서의 말을 듣고 시어머니도 펄쩍 뛰고 저도 펄쩍 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 빌라 얼른 팔아버리세요. 그 빌라에서 귀신 나올 것 같아요. 그거 재개발된다고 하는데 어림도 없어요. 지금 그거 사놓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절대로 재개발 안 되니까 희망 갖지 마세요. 사실 거기 입지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될 거면 벌써 되었어야죠. 그냥 쥐고 계지 마시고 파셔서 자식들 좀 도와주세요. 요즘 그이 벌이가 좀 시원찮아서 저희 너무 힘들게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빌라 아버님이 어머님 이름으로 남겨주신 건 나중에 자식들한테 공평하게 나눠주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머니, 전 그렇게 생각해요.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도 좋지만 부족한 자식에게 좀 더 도움이 되게끔 나눠주시는 거요. 그리고 미리 주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요즘 정말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이제 돈 들어갈 곳만 있는데 돈이 어디로 도망을 가는지 모이질 않네요. 어머니, 저희 좀 도와주세요. 주방에서 저 소리를 듣는데 그땐 동서가 너무 앞뒤 없이 말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땐 저도 동서에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라고 좋게 좋게 타이르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동서가 제게 화를 내듯이 말을 하더군요. 시어머니도 계신데 저를 마치 아랫사람 취급하듯이 하대하면서 말이죠. 형님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형님이 재개발에 대해서 아세요? 아니면 재건축에 대해서 법령이라도 아시냐고요. 제가 그쪽으로는 좀 잘 알아서 어머니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괜히 그거 가지고 계시다가 세금만 많이 물 수 있어요. 다 어머니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형님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그냥 얼른 커피나 한 잔 주세요. 재건축, 재개발 어떤 법령을 가지고 있는지 저 잘 모릅니다. 알 기회도 없었고 굳이 알아야 할 일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법령 따윈 몰라도 다른 건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서의 말은 주제와 분수를 모르고 하는 말이라는 것을요. 순간 저도 화가 나더군요. 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큰 소리 낼 수 없었으니 이따 둘이 있을 때 꼭 한 소리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가 동서를 쳐다보면서 그러셨어요. 너는 어떻게 결혼하고 항상 아무것도 몰라요, 할 줄 몰라요 했던 애가 이런 건 그렇게 잘하니? 이런 건 네 몸 힘 안 드는 거니까 잘 아나 본데 우선 나는 그 빌라 팔 생각도 없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라. 귀신이 나와도 상관없어. 그리고 너한테 빌려줄 돈도 당연히 없어. 너 지난번에 내가 급하게 50만 원 빌려달라고 했을 때 뭐라 했니? 나도 할 줄 아는 인터넷 뱅킹 못한다고 그래서 빌려줄 수 없다고 하지 않았었니? 그렇게 지한테 손해날 것 같을 땐 다 못한다, 할 줄 모른다 하면서 이런 건 잘도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리고 형님한테 너 참 말버릇이 고약하구나.
네 형님이 만만하고 우스운가 본데 너보다 배우지 못하고 너보다 세련된 사람이 아니라고 아주 그냥 아랫사람 취급하는 것 같은데 이래서 형만한 아우 없다고 하는 거다. 애가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 다시 한번 너 그런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면 우리 집에 발 못 붙이게 할 테니 그런 줄 알아라. 어디서 얄미운 깍쟁이짓만 하고 있어? 1,000만 원? 1,000만 원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단돈 50도 빌려주지 않는 주제에 나보고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너 참 웃기는 애구나. 시어머니 말에 동서는 그런 게 아니라고 정말 자기는 할 줄 모르는 게 너무 많은 사람이라고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식구들이 너무 자기만 얄밉게 보고 깍쟁이로 보는데 자기 속을 뒤집어 까서 보여주고 싶다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는 진심으로 어머니를 생각해서 그리 말한 것이라고 본인 진심을 몰라준 어머니에게 섭섭하다 했습니다. 그런 약삭 빠른 행동 제 눈에도 보이는데 그게 설마 시어머니 눈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 작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생각을 하다뇨. 우리 동서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날 저녁 시동생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시동생 말로는 저와 시어머니가 동서를 아무 이유 없이 혼을 냈다고 해서 찾아왔다고 했으나 말 끝에 시동생도 그러더군요. 동서가 한 말 사실 믿지 않는다고 말이죠. 여차저차한 설명을 들은 시동생은 바로 전화를 꺼내 동서에게 전화를 한 뒤 무서울 정도로 욕을 해댔습니다. 미친 거 아니냐고 말이죠. 그렇게 행동을 하니 저도 시어머니도 안절부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착한 건지 아니면 바보 같은 건지 괜히 일이 커지는 듯해서 마음이 많이 좋지 않았었던 기억입니다. 결국 동서는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야 했고요. 그런데도 이후 동서의 행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에 반성의 기미도 변할 생각도 아예 없었던 거였겠죠. 그러다가 다시 한번 동서가 욕심을 내고 깍쟁이 짓을 하는 일이 생기고 마는데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그 낡은 빌라, 사실 빌라라고 말하기도 좀 나쁘끄러운 곳이긴 합니다. 그곳이 도시정비? 암튼 그런 구역으로 지정이 될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빌라 그 근처에 빈집이 좀 많았었는데 시에서 그 빈집을 사들여 다시 정비를 하는 중에 그 낡은 빌라도 눈에 띄어 재개발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런 소리를 어디서 들었는지 동서는 귀신같이 그 소식을 제게 전하더군요. 동서가 뭐라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하나도 못 알아먹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를 설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개발이 되든 아니면 정비가 되든 무슨 수로든 그곳에 호재가 있을 예정인데 지금 낡은 빌라였을 때의 집값과 혹시나 재개발이 되었을 때 정비가 되었을 때 집값이랑 차이가 많이 나서 결국엔 세금을 많이 물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매일같이 동서는 제게 카톡으로 기사들을 보냈고 꼭 읽어보라고 했었습니다. 온통 재개발이나 도시정비 사업, 암튼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왜 저는 동서가 일에 나서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더군요. 그리고 만일 동서 이야기가 다 맞다고 쳐도 며느리들이 시댁의 재산을 가지고 가타부타 말하는 것은 너무 보기가 좋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나서는 것도 우습다 못해 너무 주제넘은 짓이었고요. 그런데도 동서는 매일같이 제게 시어머니를 설득해야 한다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화를 했었습니다. 제가 반응이 없자 결국 동서는 진정을 못하고 흥분을 한 상태로 제게 쏘아대기 시작했었고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혹시 형님 혼자서 그거 먹고 싶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시는 건데요? 어머니 같이 설득하자니까요. 그래서 얼른 받아내자고요, 형님. 제 말 듣고 계세요? 만일 저희 빼고 형님네가 그거 다 가져가시면 저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골고루 주셔야지 맏며느리라고 맞이라고 해서 더 주고 하는 거 저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요. 형님, 뭐라고 얘기를 좀 해보세요. 왜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건데요? 혹시 이미 받으신 거 아니에요? 저희만 빼고 어머니가 형님네한테 그 집 주신 거 아니냐고요. 맞죠? 그런 거죠. 아, 정말 못 살아. 우리만 빼고 이미 형님네한테 주셨구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래서 그동안에 형님 아무 말 없었던 거야. 맞죠? 제 말이 맞죠?
너무 우스운 꼴 아닌가요? 제가 뭐라고, 그리고 동서가 뭐라고. 늙은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그 다 쓰러져가는 빌라를 주네, 안 주네, 받았네, 안 받았네라는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것이 말입니다. 그렇게 손해 안 보고 살고 싶다던 동서의 속뜻은 내 것은 빼앗기지 않되 남의 것을 빼앗아 오겠다라는 심산이었나 봅니다. 뒤룩뒤룩 욕심이란 욕심이 잔뜩 붙어있는 것 같아서 동서가 이상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저리 흥분을 하는 것도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뭔데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냐 말이죠. 동서, 나는 지금 동서 말이 하나도 이해가 안 가네. 동서나 내가 뭐라고 어머니한테 그런 말씀을 드려야 하는 건데 그런 건 자식들이 나서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닐까? 동서, 그 빌라가 욕심나서 그래? 그렇게 욕심이 나면 동서가 직접 어머니께 말씀드리도록 해. 나는 그 낡은 빌라 관심도 없고 지금 동서가 이야기하는 재개발이니 뭐니 이런 거 들을 때마다 골치가 아파오거든? 무식해서 그런지 동서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정 욕심이 나면 어머니랑 동서가 단판을 지으라고. 나한테 그러지 말고. 그런데 꼬일대로 꼬여버린 동서는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어머니가 저와 이야기를 끝내 놓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어쩌면 합리적으로 그렇게 의심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와 저는 한 집에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동서한테 이야기했던 그대로 저는 정말 그 빌라에 관심도 없고 동서가 이야기하는 말의 반 정도는 알아먹지도 못합니다. 괜히 잔뜩 의심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머리를 굴리던 동서만 미쳐버릴 지경이었던 것이고 상상의 나래를 펼쳤던 거였죠. 결국 동서는 무례함과 모렴치를 무릅쓰고 시어머니와 단판을 지으러 집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용기엔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저 같으면 절대로 그리하지 못했을 텐데 말입니다. 똑똑하고 잘 배운 사람들은 자기 밥그릇 잘 챙겨 먹는다고 하던데 알고 보니 똑똑하고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남의 밥그릇 빼앗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동서는 시어머니에게 눈물까지 흘려가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대로 그 빌라, 그 귀신 나올 만한 그 빌라, 형님 네에게만 넘기지 말라고 말이죠. 만일 그렇게 하면 절대로 자기는 물러서지 않고 싸울 생각이라고 시어머니에게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동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둘째 시누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나 저보다는 똑똑한 사람이었기에 지금 동서가 하는 이야기가 맞는지 판단을 해주길 바라서였습니다. 동서가 시어머니에게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둘째 시누이가 집으로 왔습니다. 시누이가 왔는데도 동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입을 놀려댔어요. 좀 눈치껏 알아서 시누이도 왔는데 좀 그만하지. 그런데 동서는 정말 그 빌라가 욕심이 났었나 봅니다. 아니면 정말 누구도 모를 호재 소식을 동서가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고요. 시어머니도 동서의 당차고도 뻔뻔한 모습에 할 말을 잃으신 듯 했습니다. 저도 그랬는데 시어머니는 오죽 기가 막히셨겠어요. 그 옆에 듣고 있던 시누이가 딱 한마디를 하는데 그 순간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올케, 그 빌라 그렇게 가지고 싶어? 그럼 올케가 그 빌라 가져. 엄마, 그렇게 가지고 싶다고 하는데 그냥 올케 줘. 저렇게 길을 쓰고 가지고 싶어 하는 거 보면 무슨 소문을 들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람이 저렇게 미쳐서 이야기를 하지. 제정신 갖고 있는 사람이면 저렇게 흥분을 하겠어? 다만 올케, 오늘부터 당장 엄마 집으로 모셔가도록 해. 그리고 우리 집 제사, 명절, 엄마 생신, 시댁 행사 모든 것들을 올케가 다 주관을 하는 거야. 지금까지 막내 며느리라고 해서 꼼수 부리고 손에 물 한 번 묻힌 적 없었잖아. 이제 올케가 다 하는 거라고. 그리고 또 하나. 그동안 고생한 올케 형님한테 감사의 뜻으로 딱 2억만 내놔. 물론 그 2억 따위로 그동안의 녹을 대신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2억이 어디야? 안 그래요 언니? 그 2억 받고 언닌 그동안 고생했던 거 위로 받고 언니도 이제 그 힘든 맏며느리 노릇 내려놓고 좀 편하게 살아요. 올케는 그 가지고 싶어 안다라는 빌라 가져가면서 더불어 맏며느리의 임무를 맡으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깔끔하겠지.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올케? 왜 대답을 안 해? 왜? 못하겠어? 그냥 빌라만 가져가고 싶어? 아무 손이 안 보면서 남의 것만 탐내고 가로채고 싶어?
올케 정말 이상한 사람이구나. 아니,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욕심 너무 과하다 못해 추한 사람이구나. 나는 그 빌라를 엄마가 누구한테 주던 상관 안 해. 엄마 재산이니까 엄마 뜻대로 하셔야 하는 거잖아. 그런데 만일 나한테 엄마가 물어본다면 나는 단 1초도 주저하지 않고 바로 맏며느리 주세요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 아마 우리 집 식구 중에 맏며느리한테 준다고 해서 반기될 사람 아무도 없을걸? 올케 말고는? 자식들도 본인들 것이 아니고 그건 맏며느리의 몫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보면 올케가 봤을 때 올케 형님이 이 집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지 않니? 좀 너무 추잡하다. 그리고 배우기만 하고 양심은 어디다가 팔아먹었나 봐. 만이 이런 잡소리 하면서 다닌 거 올케 남편이 알면 정말 올케 가만두지 않을걸? 참 내 동생 왜 이렇게 갑자기 불쌍해지니? 탐낼 걸 탐내. 욕심낼 걸 욕심내라고. 어떻게 하면 손이 안 볼까 기를 쓰고 살았으면서 그 빌라를 탐내니? 왜 남의 걸 탐내고 난리야? 결국 그 빌라 제가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주셨어요. 나중에 본인 제사도 잘 부탁한다고.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늙어서 요양원 갈 일이 생겨도 자기 보내지 말라고 미리 뇌물 주시는 걸 했습니다. 좀 부담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저 그냥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그 빌라를 욕심냈던 이유가 있긴 하더군요. 거기 20층 넘는 아파트가 들어설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처에 오랫동안 이전을 못했었던 무언가가 있었는데 결국 그게 이전이 결정되어졌다 하더군요. 저는 전혀 몰랐죠. 그리고 관심도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고요. 재개발이든 뭐든 아파트가 올라서려면 기본적으로 10년은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 욕심 때문이 아니라 조금만 빨리 그곳에 아파트가 올라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조금이라도 팔팔하실 때 좀 좋은 곳에서 모시고 싶어서 말이죠. 제가 그 빌라를 받고 나서 동서는 저희 집에 거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제게 연락조차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한테 도둑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신경을 쓰질 않습니다. 저는 신경이 쓰이는데 말이죠. 슬쩍 시어머니에게 동서 이야기를 하며 마음 쓰이시는 거 아니냐 했더니 시어머니 제게 그러시더군요. 예, 걔는 어차피 우리 집에 왔어도 있는지 없는지 구분이 안 갔던 애야. 지 필요할 때만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찰싹 달라붙었지. 우리가 필요할 때 한 번이라도 먼저 찾아와 준 적 있었니? 얼마나 존재감이 없었으면 왔는지 안 왔는지 별 차이도 못 느끼겠다. 고양이처럼 야옹야옹거린 소리 안 들으니까 더 편한 것 같아. 그리고 걔는 그냥 두면 된다. 언젠간 아무 일 없었다는 표정으로 드나들 거야. 워낙에 뻔뻔하잖니. 그때 우리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받아주면 되는 거고. 지금 얼마나 배알이 꼬이겠어? 그 다 쓰러져가는 빌라 엄청나게 욕심냈었잖아. 게다가 그곳에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니까 아주 배 아파 죽으려고 하겠지. 지금은 그냥 둬라. 그게 서로 편해. 손해보지 않고 내 거 잘 챙겨가며 살아가겠다는 동서는 지금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인 뒤통수를 쳤다고 저를 욕하고 있을 거예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기에 그렇다 쳐도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길래 좀 희생할 땐 희생하고 배려할 땐 배려하고 손해볼 땐 좀 손해봤으면 지금처럼 격하게 후회할 일은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 점이 참 안쓰럽긴 합니다. 올라서지도 않았고 아직 삽도 뜨지 않았는데 저는 매일 기분이 좋습니다. 내 것이 아니었을 땐 몰랐는데 내 것이 되고 나니까 안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로 기분이 째질 것만 같아요. 얼른 아파트가 올라서서 거실에 편하게 앉아 시어머니와 함께 커피 한잔 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억만장자가 된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너무 행복합니다. 동서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서도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